남석관 회장님 나와 계시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유 반갑습니다. 진짜 오늘 같은 날 마침 또 이렇게 힘든 날 모셔서 우리 회장님은 해주실 말씀이 더 힘드실 수도 있는데 많은 분들은 정말 정말 오늘 귀한 시간이 되겠다 이렇게 기대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시장 거래량도 줄고 있고 뭔가 환율도 자꾸 올라가고 뭔가 자꾸 급락, 주도주들이 급락하는 이 분위기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 좀 궁금합니다. 벌써 원래 장 자체가 지수는 많이 안 빠졌는데 네. 지수는 뭐 어제만 해도 또 1800을 회복해 가지고 그래서 1800을 지금 2800? 2800. 예. 2800 코스피 기준으로 해서 2800을 몇 차례 종가 기준으로 두 번인가 이제 2800을 회복을 시켰었거든요. 네. 그런데 오늘 또 한 20포인트 넘게 이제 종가 기준으로 해서 23포인트가 떨어졌죠. 그래서 또 2800을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구나. 그렇게 이제 생각이 좀 드는 거거든요. 그 3분기 첫 주죠. 첫날. 네. 첫 주고 이제 그 하반기 어떻게 보면 첫 거래일이고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장은 그래도 나스닥 같은 경우는 신고가예요. 네. 그런데 종가 기준으로 해서 신고가인데 미국도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나스닥 기준으로 해서 길을 조금 잃은 감이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는 지금 시기가 AI 시대 그래가지고 엔비디아가 장을 이끄는 그런 장이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엔비디아가 그 140불이 고점이고 지금 124불까지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10% 이상 떨어지면 이제 조정장이라고 이렇게 보면 되는데 고점에서 그 엔비디아가 떨어지면서 미국은 엔비디아 말고도 또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좀 꽤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스닥은 괜찮은데 나스닥 종합 지수는 괜찮은데 엔비디아는 어쨌든 전고점 대비해서 10% 이상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 추종하는 그 종목들이 상위권을 포진을 하면서 지수가 2,800까지 이제 왔단 말이에요. 네. 근데 엔비디아가 한 10% 떨어지다 보니까는 헷갈리는 거예요, 여기서. 그 종목 전체가 네. 대장주 역할을 하는 요번에 이제 신고가 치고 엄청 많이 상승을 했던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이제 소폭 조정을 받았고 네. 그다음에 기아 현대차 같은 경우도 오늘 이제 고점 해가지고서 이렇게 조정을 받았고 그런 경우는 제가 보기에 그 11월 달에 이제 미국 대선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바로 며칠 전에 끝난 그 바이든하고 트럼프하고 그 토론 있잖아요. 네. 첫 토론에서 트럼프가 집권할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그랬죠. 상대적으로 그 트럼프가 집권을 하면 미국 시장은 좋겠죠. 미국 시장은 뭐 어쨌든 트럼프든 바이든이든 자국 우선주의이다 보니까는 괜찮은데 그 트럼프가 그 공약으로 내세운 것들 있잖아요. 네. IRA 같은 경우 폐기하고 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분당 그 방위비 분담금을 늘리고 대폭 증약하겠다. 뭐 여러 가지가 결국에 우리나라의 자동차라든가 또 2차 전지 같은 경우 상당히 불리하게 반도체도 역시 마찬가지로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나 그런 그 우려가 많이 지금 이렇게 팽배해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지수에 그것도 이제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지 않나 싶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쩌면 그 불확실성 때문에 별로 그렇게 장이 우호적이지 않지 않을까. 하반기. 네, 하반기에 계속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는 개별주 같은 경우는 그 매수 주체가 조금 사라졌어요. 시장 전체에. 그게 네. 좀 꽤 됐어요. 그러게요.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거래량 네. 얘기하면서 예. 뭔가 자꾸 한국 증시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느낌. 그렇죠. 그것도 이제 그 커다란 지금 미국의 대선에 따르는 불확실성이 하나가 있고 지금 국내적으로는 그 금투세가 어떻게 될 건지 지금 확정이 안 됐거든요. 네. 그거에 대한 그 부담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일부 이제 젊은층
MZ 세대의 그 투자자들은 국장, 미장 뭐 이래 가지고 국장을 떠나고 지금 국내 주식 투자해 가지고 수익이 나겠느냐 그래 가지고 전부 다 미국장 그 해외 주식에 투자에 이 눈을 돌리는 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이 거래량이 주는 그 성향이 있죠. 네. 그래서 종목들이 그 후속 매수가 따르지 않는 개별주들 있잖아요. 네. 지속적으로 빠지는 종목이 엄청 많이 나와요. 아. 그러니까 그 뭐 한 달씩 계속해서 흘러내리는 종목들, 개별주들 중에서 그런 종목들이 엄청 많이 있어요 지금. 그러게요.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으로 보면은 네, 괜찮은데. 되게, 네, 괜찮아요. PER도 PBR도 싼데 계속 흘러내리니까 못 버티는 거야. 들고 있어서 그렇죠.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개별주 개인 투자자들이 장이 안 되는 이유가 두 가지예요. 다시 말해서 뭐냐면 어제 같은 경우, 오늘 같은 경우도 코스닥은 한 2% 정도 빠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엄청 크게 떨어진 거죠. 그 경우 보면은 최근에 많이 상승했던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크게 얻어맞았거든요. 네. 어제 같은 경우도. 우리 소위 이제까지 주도주라고 했던 것들. 그렇죠. 시장 중심주라고 할 수 있는 전력 인프라 관련 주식이라든가 또 이번에 이제 냉동 김밥으로 인한 K푸드 관련 주식들 있죠. 그렇죠. 그런 주식들이 또 그러니까는 이제 바닥권 대비해서 상당히 이제 상승했던 부분들이 그 이익 실현 매물들 있죠. 네. 그래 가지고 아주 급락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지금 그 어떤 섹터가 좋다고 해가지고 올라온 쪽은 크게 빠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우리가 투자를 할 때 흘러내리는 종목에 투자하기보다 보통은 이제 반짝이는 종목, 다시 말해서 상승을 이렇게 보이는 종목에 투자를 하는데, 그런 종목은 다시 그냥 어김없이 지지선을 이탈해 가지고 하락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장 전체에 그 손대기가 되게 어려운 장이에요. 그러니까는 말씀드린 것처럼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추가 하락하는 경우, 그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반등이 일어나든가 상승으로 턴할 때에 매수가 안 따라오다 보니까는 또 추가 하락하는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이게 몇 년 전 현상, 재작년 같은 현상, 시장에서 바닥권까지 떨어졌는데 지하실까지 빠지는 그런 종목들이 좀 많이 나타나는 편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되게 어려운 장이에요. 네,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까지 주도주들이 그렇게 급락하다 보니까 그 전까지 저희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쏠림 현상, 그러니까 되는 것만 된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되는 거에 올라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많아서 네. 갔는데 바로 하루 이틀 만에 막 10% 이상 많았어요. 그게 이제 그 지수 관련 주식들도 역시 마찬가지였거든요. 요전에 이제 800포인트, 2,800포인트까지 오는데 1등 공신인 게 이제 첫 번째는 SK 하이닉스, 네. 그 두 번째는 이제 현대차, 기아차 같은 경우, 그 세 종목이 거의 어떻게 보면 리딩을 했다고 보면 돼요. 그 다음에 하나 에어로직스 이런 종목이라든가 그런 종목들이 이제 상대적으로 상당히 좀 많이 올라왔었는데, 그거는 결국에 외국인들 매수에 의해서 이렇게 상승을 했었거든요. 꾸준히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이제 매수에 가담을 하면서 지수를 견인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오늘 같은 경우는 또 그 외국인이 소폭이나마 이제 매도를 했던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기관, 외국인, 금융투자 쪽, 연기금 다 매도거든요. 기관 그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그래서 향후에 미국도 지금 그 나스닥 같은 경우가 오늘 이렇게 이제 상승을 한 이유가 다른 게 뭐보다도 일단은 그 이제 제조업 경기가 둔화되는 그게 있다 보니까는 결국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그것 때문에 이제 소폭 상승을 했던 건데, 그게 지속이 될까 하는 의구심이 조금 드는 거예요. 어쨌든 실적들은 실적도 뭐 괜찮은 기업들도 많고, 빅테크 업체들은 이제 실적도 괜찮고 그러는데,
그래서 조금 그 어려운 장이에요. 제가 보기엔.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우리 회장님 같은 경우는 뭐 실제로 투자를 하시니까 미국 주식도 하고 한국 주식도 하고 이 포지션의 그 비중의 변화 이런 그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그 올해 이렇게 벌써 이 여러 번 되풀이했거든요. 여러 번 되풀이해서 이렇게 보는데 올해 그 쭉 보면은 개별주에서 수익 내기가 되게 어려운 장이고 또 이제 대형주 같은 경우는 그 타이밍을 좀 놓쳤던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 그래가지고 계좌가 큰 계좌들은 그냥 다 스톱을 시켜놓은 상태. 지금 아예 거래를 안 하고 있는. 그냥 다 닫아놓고서 아예 거래 자체 HTS를 아직 이 계좌를 열지를 않아요. 그래서 지금 트레이딩하는 쪽은 한 4개 계좌 정도로 그 작은 계좌들, 그래서 단기 매매하는 계좌들 그것만 운용을 하는데 그것도 수익 내기가 엄청 어려워요. 엄청. 그래서 지금 그래서 가급적이면 매매를 자제하고 참 어려운 장이에요. 제가 보기에. 그러니 회장님 같은 고수분들도 일단은 큰 투자는 안 하고 비중을 확 줄이고 그리고 웬만하면 이거 벌 것 같은데 해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아주 확실한 거 아니면 안 하는. 그래서 매매를 이게 과거에도 이럴 때가 되게 많이 있었거든요. 여러 번. 그래서 이제 그 가급적이면은 매매를 자제해서 일단 로스되는 거를 좀 줄이고 그렇다고 전혀 안 할 수는 없으니까는 그래서 그 장이 수익 내기가 되게 어려울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무조건 조금 쉬고 한 템포 매수 타이밍을 늦추는 게 최고고 장중에 수익이 나면 그냥 매도를 하는 거고 그게 제일 좋은 전략이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상황에서 요 며칠 더 어려워진 거잖아요, 시장이.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조금 더 그런 생각이 좀 더 타이트하게 더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을장, 다시 말해서 3분기 장을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국내 주식 코스피 지수는 미국 주식이 좋아야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커플링이죠, 완전히. 그래서 이제 미국의 그 나스닥이 지금 그 1,800포인트 정도 이상 완전히 뚫고 그러면 우리도 추가 상승할 여력이 있죠. 지수 자체가 코스피 지수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정고점 근처인데 미국에서도 확실한 방향성을 못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제 뭐냐면 미국에서 소폭 조정을 받잖아요. 우리나라는 크게 떨어져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미국에서 세게 올라가야지 우리나라 조금 올라가는 그런 구조예요. 아니 오늘은 뭐 미국 시장도 좋았는데 우리는 뭐 코스닥 2% 이상 빠져버렸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그게 그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그 미국에서 나스닥에서 그 테슬라가 의미 있게 올랐거든요. 그래서 200불을 회복을 시켰는데도 오늘 우리 국내 시장에서는 2차 전지 관련 주식들은 낙폭이 조금 컸었거든요. 그거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에 대한 그 부담 때문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 3분기 장이 좋을 장이 별로 없지 않느냐. 지금 시점에서는. 그러니까 이 트럼프 리스크 때문에. 근데 우리가 8년 전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8년 전에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생각이 나세요? 저는 안 납니다. 저는 그 실시간으로 우리가 개표도 이렇게 다 보고 그랬는데 그때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트럼프가 당선되고서 확정되고서 상한가를 친 종목이 전장 관련주예요. 방산 쪽. 방산주가 상한가를 치고 그랬는데 지금도 방산주 기대감으로 좀 오르긴 하던데. 근데 이제 그 다음 날에 폭락을 했던 거예요. 그 다음 날에 폭락. 그리고 미국장은 그 개표하기 전까지 막 급락하고 그랬었거든요. 요동을 쳤는데 그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로 주식 시장이 그냥 지속적으로 상승하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불확실성이 제거가 되다 보니까는 그 트럼프가 그때 내걸었던 슬로건이 퍼스트 아메리카인가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우선주의다 보니까 미국 시장은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국내 시장도 아무튼 미국 시장 따라가지고 그다음에 그게 해소가 되니까 지수가 상당히 좀 올라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좀 있거든요. 지나고 나서. 예. 그러니까는 불확실성이 그 주식 시장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불확실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아까 말씀드린 것대로 금투세가 아직 어떻게 되는지 방향이 아직 안 정해진 그거 때문에 적극적인 투자를 큰 손들 또 저 역시 마찬가지지만 시장 자체가 그래가지고 그거 리스크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미국 대선 리스크 그거 두 개가 지금 단기적으로 좀 발목을 잡지 않나 저는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어려운 시장 환경 속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바이든 지금 쫓기니까 뭔가 해야 되겠다 해서 만약에 금리 인하라든가 이게 만약에 실행이 된다고 하면 이것이 증시의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확 바꾸는 계기가 될 거라고 보세요? 그렇죠. 그 미국은 전혀 관계가 없죠. 미국은 전혀 미국은 관계가 우리는 미국은 다르다. 전혀 관계가 없고 미국 시장은 제가 보기에 누가 되든지 간에 자국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여러 가지 규제나 뭐 이런 거 철폐나 뭐 이런 게 우리 시장에는 영향이 많죠. 미국에 투자를 하는 기업들이고 대부분 다 그 영향을 받는 영향권 안에 있다 보니까는.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되든 어쨌건 우리 시장은 계속 리스크를 가지고 가는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장은 좋죠. 그 금리 인하를 기다리고 있는데 또 그것도 혹시 또 하나 우려스러운 건 그거예요. 막상 금리를 인하를 기대를 해가지고서 주가가 이렇게 안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막상 금리 인하를 하면 주가가 오를까라는 의구심도 또 저는 있는 거예요. 저는 원래는 그 주식 격언 중에 우리가 이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팔으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문이 났을 때는 이제 매수를 하는데 딱 뉴스가 터지면은 보통은 이제 매도하고 호재거리가 다 떨어지다 보면 그 개별 주가 급락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미국에서 올 하반기에 한 차례 또는 이제 두 차례 금리 그 인하를 한다고 그랬을 때 주가가 뭐 급등을 하겠느냐 하나 의구심을 조금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체 이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그런데 이제 어쨌든 요번에 이제 트럼프가 만약에 집권을 하게 되면 이제 가정이지만 그래서 벌써 시나리오가 쭉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그 감세 정책으로 재정이 악화되고 그러면은 어쨌든 그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시 발생할 수가 있고 그래서 미국 국채 금리가 급등을 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튼 지나가 봐야지 되는데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쨌건 불확실한 리스크가 계속 있으니 적극적으로 투자하기는 애매하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까지의 주도주라고 할 수 있는 뭐 전력기기가 됐든 그 다음에 뭐 그 식품주, 그다음 화장품주 요번에 좀 급락 며칠째 나왔잖아요. 이것이 이렇게 부러졌을 때 이때 매수 기회로 보고 들어가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이미 피크를 찍고 이제 계속 하락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쳐다보질 말아야 되는 건지 되게 헷갈려요. 계속 하락은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도주는 아니에요. 주도주 아니에요? 주도주는 아니지. 그게 주도주라는 것은 지수를 견인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종목들이 지수를 견인하는 개별주라고 봐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개별 짧은 시간에 시장 중심 역할을 했던 거죠. 그렇지만은 이제 우리가 K푸드라든가 그 냉동김밥 이런 게 없어지지는 않잖아요. 그거를 뭘 주도주라 그러면 그거는 시장을 이상하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화장품주도 다시 말해서 시장 중심주가 없다 보니까는 그게 대체 역할을 했던 거예요. 원래는 견인을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칩 관련주였죠. 반도체. 원래. 그렇지. HBM 관련해가지고 엔비디아로 해서 그게 이제 주도 역할을 했던 거였고 그게 이제 시원찮다 보니까는 주도주를 잃다 보니까는 이제 그 화장품 관련주가 5월 한 달 동안 급등을 했던 거고 지금 말씀드린 그 말씀하신 전력 인프라 관련 주식들은 두 달간 언제 3월, 4월
3월, 4월 하고 5월 중순부터 꺾이기 시작을 했던 거고, 그러니까는 이제 그 화장품 관련주는 5월 한 달만 반짝을 했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다 해먹다 보니까는 그 K푸드 관련 해가지고서 그게 6월달, 6월달에 라면, 이제 삼양식품 그거는 오랜 기간도 아니고 한 2주 정도 반짝이었던 거고. 근데 그런 것들은 전력 인프라 관련 주식들도 전선주들 뭐 이런 것들도 많이 떨어졌다가 결국에 요번에 여름이 일찍 더워졌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는 전력 소비에 대한 우려 때문에 다시 한번 반짝이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일회성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어쨌든 지금 지속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격 메리트가 발생하고 그러면 또 한 번씩 이렇게 조금씩 수익을 내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추적해서 관찰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계속 강하게 올라왔던 상승 추세를 회복하고 계속 올라가는 전고점 이상으로 올라가는 그런 거보다는 기술적 그렇죠. 반등 정도로 가야 그렇죠, 된다. 그렇죠. 설명 잘하시네. 맞아요, 그거 오르지 마세요. 기술적 반등 정도. 회장님 비서로 제가 이렇게 통역 그러니까 한 60일선까지 떨어지면 좋은 거고, 네. 20일선 깨지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21선 같은데 너무 적극적으로 이렇게 지금 시장 분위기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임 대표님 말씀대로 거래량이 줄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적극적인 참여자들이 좀 줄어든 상태거든요. 그러니까는 적극적인 매매보다는 조금 더 조심스럽게 방어적인 매매가 맞지 않나 싶은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런 관련한 주식들 들고 있으신 분들 그리고 또 매수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거 잘 참고하셔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저기서 많이 또 강의도 들어보시고 그리고 또 기법이라고 하는 것도 많이 또 체크해보시고 적용시켜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좋으십니까? 이거는 저희 클래스만의 강점이 될 겁니다. 네, 섹터 분석을 왜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섹터가 갔었을 때 이를 어떻게 초기에 접근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들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에 따른 키포인트들을 알려드리고요. 김 대표는 이렇게 상업 분석한다. 그리고 또 거기서 종목을 찾는다. 라고 하는 여러 가지 기법들 그리고 그에 따른 효과들을 충분히 노리실 수 있게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관심 종목까지 같이 스터디를 하시면서 충분히 시장을 끌어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이브를 충분히 활용하겠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질문들 그리고 또 매매하시다가 요런 때 참 애매할 텐데 라고 하는 제가 겪었던 부분들 그대로 담고 또 문의가 들어오게 되면 충분히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클래스만의 강점이 될 겁니다.